네, 안녕하세요. 사냐초 하이랜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쇼츠 말고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그만 놀고 영상을 올려야 되겠죠. 잠깐 나왔는데요. 식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먼저 보이는 것은 약간 하얗지만 노란빛을 띠고 있는 흰노랑 민들레,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입니다. 이 흰노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확실히 서양 민들레보다는 꽃잎이 더 크고 꽃잎의 수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색도 약간 연한 색을 띠고 있고요. 잎의 모양도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을 띠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이렇게 잎의 결각이 약간 불규칙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을 받치고 있는 이 총포라고 하는데요. 이 총포가 젖혀지지 않고 꽃 위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서양 민들레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입니다. 네, 꽃이 없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약간 있는데 어려우시다면 꽃만 보셔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맛있는 묵나물 개망초죠. 개망초는 잎이 약간 동그란 편입니다. 이 어렸을 때는. 그리고 잔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잎이 보통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손가락 같다고 해서 가락지 나물. 양지꽃하고 조금 비슷한데 양지꽃은 잎이 3개죠. 뱀딸기랑. 이 녀석들은 잎이 5개에서 6개 정도로 손가락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가락지 나물. 보통은 5개 정도로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부는 6개로도 보이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쑥이죠. 쑥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서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꽃마리가 있습니다. 꽃마리가 꽃이 폈네요. 생각보다 예쁜 꽃을 달고 있는 귀여운 꽃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wad과 냉이랑 비슷하지만 꽃다지, 먹을 수 있는 꽃다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큰 개불알풀, 큰 봄 까치꽃으로 많이 불리긴 하는데 정명은 아직 큰 개불알풀이라고 해요. 씨앗의 씨방이 약간 그것과 닮아서 개불알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좀 이름이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여기는 다들 아시는 냉이가 꽃대가 벌써 올라왔는데요. 냉이는 잎의 모양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 녀석은 약간 전형적인 냉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락지 나물도 여기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냉이 종류 중에서 좁쌀냉이로 보여지네요. 잎이 황새냉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 앞에 있는 정소엽 크기가 측소엽보다는 좀 측소엽보다 많이 크진 않은 거 봐서는 좁쌀냉이로 보여지는데요. 좁쌀냉이랑 황새냉이는 좀 비슷해서 뿌리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좁쌀냉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양 민들레죠. 그 아까 보여드렸던 토종 민들레랑은 약간 잎모양이 다릅니다. 확실히 좀 더 화살촉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이 특이한 울퉁불퉁한 곰보배추가 있습니다.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향이 센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냉이로 많이 혼동하시는데 이거는 뒷면을 보시면 굉장히 하얗죠. 지친개라는 식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써서 잘 우려내고 드시면 어느 정도 먹을 만한데 그래도 쓰다고 하네요. 그리고 질경이, 이런 차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많은데요. 질경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생양명은 차전초, 열매는 차전자로 약으로도 쓰고요. 네, 나물로도 이용 가능한 질경이가 새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아까 가락지 나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5에서 6장 정도. 여기 보시는 것은 양지꽃입니다. 뱀딸기하고 양지꽃하고 비슷한데, 이 양지꽃은 여기 줄기를 따라가 보면 이 아래에도 작은 잎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작은 잎들이 달린 것들은, 요걸 보시면 작은 잎이 달렸죠? 요걸로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실 거예요. 네, 양지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서양 민들레인데, 확실히 아까 보셨던 토종 민들레보다는 꽃잎이 더 얇고, 잎의 모양도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게 꽃이 딱 붙어서 그런데, 꽃을 제껴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총포, 네, 이 부분이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죠. 이걸로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주 보시면 한눈에 토종 민들레하고 서양 민들레 구분하시기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민들레랑 비슷하지만 뽀리뱅이입니다. 이 뽀리뱅이는 보통 이 겉에 갈색이 조금 있고, 잎의 결각이 약간 더 둥글둥글한 형태의 털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주 보시면 이것도 민들레랑 확실하게 구분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뽀리뱅이라는 식물입니다. 네, 이것도 다른 개체의 뽀리뱅이고요. 네, 역시나 잎에 갈색이 약간 있고 털이 더 많고요. 네, 이것도 뽀리뱅이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비교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의 긴 잎에서 또 본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은 잡초로 유명한데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맘때는 부드러워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 개체들을 잘라서 밥 같은 거 비벼 드셔도 어느 정도 드실만 하고요. 생양명이 율초라고 해서 한방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약성도 있는 풀인데, 워낙 많고 잡초다 보니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환삼덩굴의 새싹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소리쟁이 같이 생겼지만 잎이 더 둥글고 넓죠. 개 짖는 소리가 좀 나는데 죄송합니다. 개대왕이라는 분도 있고 돌소리쟁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개대왕과 돌소리쟁이의 비교가 된 영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여러 전문가들 몇 분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로는 개대왕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보는 이 식물은 돌소리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자료가 좀 흔하진 않아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대왕과 돌소리쟁이가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소리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맥에 털이 있어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맥에 털이 있고 주맥에도 좀 털이 있는데, 돌소리쟁이는 털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를 돌소리쟁이로 일단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소리쟁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식물인데 다 식물이죠. 네, 나무가 아니고 초본이 아니고 목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복엽으로 되어 있고요. 네. 뒷면은 약간 지금 추워서 그런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네,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 네, 이것은 형태는 이렇고요. 쉽게 알아보시는 방법이 냄새를 맡아보시면 약간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면 네, 딱총나무입니다. 별명이 접골목이죠. 네, 부러진 뼈를 붙인다는 뜻의 접골목. 이것을 타박상이나 삔데다가 찧어서 발라도 효과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 이명이 있을 정도로 네,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접골목. 네, 정명은 딱총나무입니다. 네, 이 식물은 까마귀 밤나무죠. 네, 이것도 자주 보여드린 건데 흔하더라고요. 네, 옷에 올랐을 때, 옷나무 만졌거나 잘못 먹었을 때, 옷이 올랐을 때 해독하기 좋다는 칠해목이라는 별명이 있는 네, 까마귀 밤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작죠. 근데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보배추처럼 약간 그 꾸불꾸불 네, 쪼글쪼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담배풀의 어린 신초입니다. 네, 씨앗이 맺히면은 곰방대처럼 생겨서 담배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어린 모습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고들빼기인데요. 그냥 고들빼기가 아니라 산자락. 네, 완전 높은 산은 아니어도 보이긴 하는데 산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 이고들빼기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반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은 반점이 없고요. 약간 잿가루를 쓴 것처럼 약간 잿빛의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뒤에는 아직 빨간데 네. 이 고들빼기 네. 반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이고들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맘때 다녀보시면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난처럼 생겼는데요. 여기 아랫부분이 약간 갈색이나 붉은빛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그걸 파보면 동그란 알뿌리가 있는데요. 네, 무릇이라는 식물이고요. 옛날에는 이걸로 엿을 고아서 먹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양명은 제가 알기로 면조화라는 생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보이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굴피나무의 열매죠. 약간 뾰족뾰족한 솔방울 같이 생겼는데 굴피나무라는 나무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네,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 환삼덩굴에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경우에 먹기가 좋습니다. 이 뿌리는 먹지 말고요. 이 아랫부분만 싹둑 잘라서 밥 비벼 먹을 때 넣어서 비벼 먹으면 참 편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유해 식물이라서 웬만하면 이렇게 뽑아서 버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생태 교란종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제비꽃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제비꽃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봄에 나오는 건 둥근털 제비꽃하고 한 종류가 더 있는데 제비꽃 종류들은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릅니다. 70종이 넘기 때문에 그냥 제비꽃 종류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비꽃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산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것은 쓴박입니다.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서 보시는 것들은 노랑선 쓴박인데 이것은 원종 쓴박이라고 해서 꽃잎이 한 5장, 6장 밖에 안 달린 쓴박이 종류입니다. 이것도 뜯으면 하얀색 유액이 나와요. 네, 이것도 맛이 굉장히 쓰고 이걸 그냥 쓴박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우리가 도로에서 보시는 것들은 그냥 노랑선 쓴박이가 대부분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산자고가 피고 있네요. 네, 산자고 백합과입니다. 네, 이게 튤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튤립보다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번에 제가 어떤 강사님께 들었을 때는 이게 튤립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산 튤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맘때쯤에 이렇게 산에 가시면은 약간 달래 같기도 한데 완전 초록색은 아니고요. 이것도 약간 잿빛, 밀가루를 쓴 약간 녹색빛의 잎을 달고 있는데요. 아까 무릇이라고도 살짝 비슷하지만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색깔도 아랫부분에 갈색은 없고요. 근데 이맘때 이렇게 꽃이 피는데 꽃이 굉장히 예뻐요. 이름은 산자고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산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운이 좋네요. 아주 희귀 식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흔할 수도 있고요. 제 기준에는 그렇게 자주는 볼 수 없는 식물인데 길마가지라는 나무, 길마가지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꽃이 한 가지에서 한 꽃대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와서 꽃이 두 개가 같이 피고요. 비슷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올괴불나무라는 꽃이 있는데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그 녀석도 이렇게 꽃이 두 개가 피거든요. 근데 특징은 이 녀석은 꽃이 더 크고 잎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의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길마가지나무라는 이름이 향기 때문에 길을 막아서 길마가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꽃에 지고 나면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게 하트 모양인데 그 옛날에 그 일하는 소 등에 씌웠던 걸 길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마를 닮았다고 길마가지라는 길마가지 나무라는 이름도 붙었다는 설이 있는데 전 두 번째가 맞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잎하고 꽃이 같이 나오는데 올괴불나무라는 그 나무는 꽃의 색도 조금 더 빨갛고요. 여기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더 빨간색이고 꽃의 크기도 더 작습니다. 그리고 잎이 같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 길마가지 나무를 한 번 더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따라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제 좀 더러운 손하고 같이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해야겠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알면 이용 방법이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이름만 알려드리는 방안으로 저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뭐 잘못됐거나 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